네, 진짜 뭐 연말쯤 가면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잡힐까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를 지금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때 양도세 뭐 이제 중과 부분 이제 또 내년 6월쯤 이제 가게 되면 또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부 부담들 때문에 뭐 올 연말 또 내년 상반기 이때쯤 돼서 엄청난 이제 매물 출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매물이 이제 누적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이제 올 초나 또 대책이 나왔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11월까지도 조금 안정세를 그래도 좀 보였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면서 오히려 조금 매수 쪽의 심리가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매수 심리가 뭐 뚜렷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100 기준 했을 때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만 보자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이런 시장이 이미 열렸다라는 거죠. 결국 매수 심리가 지금 회복이 많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까지 좀 안정돼 있었는데 또 어떻게 좀 변화할지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이제 살아난 게 서울 자체 내에 지금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 밖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서울 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진단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보다 지방 쪽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자, 지금 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가 또 많이 올라서 또 최근에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자, 과거 같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바로 가격이 조정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바로 아파트인데요. 지금 저게 우동 트럼프 월드 센텀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용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0평대 뭐 33평, 34평 얘기한 바로 이 평형대가 되겠는데요. 자, 부산에 있는 30평대가 최근에 1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강남에서도 이렇게 30평대 아파트가 10억 넘어간 게 그렇게 많이 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10억을 넘어간 것도 그런데 더 지금 놀라운 것은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걸 보고 바로 우리가 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실거래가보다 우리가 미래의 추이를 볼 때는 호가를 보통 보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있고 나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가는 추이라고 하면 호가가 12억이라고 하면 11억대로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10억대까지 떨어진다든지. 자,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실거래가 12억 8천인데 지금 호가가 지금 최고 호가는 16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말 신고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문제라고 할까요? 지금 요런 지금 상황들이 되고 있고, 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까지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뭐 16건 이상이 지금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24평형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뭐 24평형 그러면 뭐 서민 아파트다, 뭐 우리가 소형 아파트 이렇게 했던 바로 그 아파트거든요. 자, 근데 이 24평형이 대구에서 10억을 넘었습니다. 네. 그 범어 효성 해링턴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 자, 지금 대구도 이제 24평형대가 10억을 넘어가는,
지금 서울에서도 뭐 24평형 10억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59제곱미터가 10억이 넘어가면서 야, 정말 올라도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도 무섭다. 우리 동네 집값이. 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 지방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속초라는 곳에 지금 이 아파트가요. 지금 속초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 128제곱미터, 물론 대형 좀 평형대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강원도 속초에 있는 아파트가 13억까지 거래가 됐다는 건 정말 또 대단한 거죠. 자, 지금 울산, 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던 동네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많이 되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신정의 롯데 킹덤이라는 이 아파트인데 207제곱미터가 지금 15억을 기록하면서 네, 정말 대단한 기염을 통하고 있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가요. 그 스마트시티 이제 2단지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189제곱미터가 최근에 22억에 거래가 되면서 지금 아파트 한 채가 강원도도 10억을 넘어섰고 지금 울산도 15억을 넘어섰고 지금 대전도 20억을 넘어서는 이런 정말 최고가 랠리가 지금 지방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지방의 매수 심리는 서울보다 지금 훨씬 더 뜨거운데요. 지금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는 100을 기준했을 때 100 이하면은 매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을 넘어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보면 대구가 한 12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자, 대전이 111.8 정도 되고요. 울산은 무려 135가 넘습니다. 자, 지방에 지금 네, 야, 광역시들 뭐 대부분이 지금 110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한국 그 은행에서 주택가격 전망 그 지수라는 걸 그 또 매월 발표를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전망이라는 건 이제 가격이 지금보다 1년 후에 더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이렇게 매수 심리가 뜨겁다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지금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 1년 후에는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130 이게 지금 또 역대 최고치 한국은행에서 이 지금 조사를 한 이래로 가장 높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야 정말 지금 전국 전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이게 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줬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속초가 13억이고 야 지금 울산에 10억 대전이 야 지금 뭐 대구에 24평 아파트가 10억 야 아니 그러면 서울 집이 더 싸 보이는 거 아니야? 네, 자 이런 서울 집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히려 지방 쪽이 지금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야 이렇다면 차라리 서울에 집을 사두는 게 낫지 않아? 이런 판단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집이 싸 보이는 뭐 일종의 뭐 착시 현상 같은 그렇죠. 자, 서울도 싼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지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방 집값 빠르게 치솟으면서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얻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자,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매도 문의는 오히려 좀 주춤한. 자, 그렇죠.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기대감이 크고 더더구나 매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집을 팔려고 내놨던 분들이 집값이 올라가? 그럼 내가 이 금액에 팔 필요가 없겠네?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오히려 매도인들이 매물 내놓기를 조금 꺼려하고 매수인들은 조금 더 그렇죠. 더 사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지금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이런 매수 심리가 많이 지금 나타나는 건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지금 뭐 B2다 뭐 영끌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로 중저가 단지에서 서울 안에서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강남 재건축 쪽에는 이제 조합 설립이 되면서 속속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형 뭐 의무 거주 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합 설립이 지금 빨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또
고가 수요까지 지금 살아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요.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이것이 다시 서울에 영향을 주고 있고, 자, 서울 안에서도 중저가 시장만 들썩이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고가 시장까지 조금 들썩이고 있는 좀 전방위적인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서울의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이게 뭐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매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싸고 내가 좀 아무래도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뭐 금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매도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상력이 커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매도인의 협상력이 커지는 매도 우위 시장이 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자라면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617하고 710 뭐 8세대책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8월, 9월, 10월 뭐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횡보장이라고 해서 그렇죠. 꽃게 시장 맞습니다. 옆으로 그냥 계속 가기만 하는 0.01% 수준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뭐 높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에서 계속 가는 횡보 시장이었어요. 이런 개걸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간 지금 상승률이 0.0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재건축 시장이 조금 더 뜨거운 그래서 0.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일반 아파트도 한 0.08까지 이런 어떤 상승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안정이 되려면은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공급에 대한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급 시그널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올해보다 내년은 공급이 더 안 좋은 게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지금 한 4만 가구 정도 입주가 됐는데 내년은 약 한 18,000, 2만 가구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내후년에는 거의 한 13,0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과 내후년이 훨씬 더 매수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선택지가 좀 더 줄어드는 이런 시장이 지금 뭐 펼쳐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들이 조금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러다가 정말 집을 뭐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발걸음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우위로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로 지금 급격하게 연말 12월 들어서면서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좀 전환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 매도자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 협상력이 큰 매도자 우위 시장이 좀 더 계속 굳건해지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는 게 최근에 정말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KB국민은행에서 이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자, 지금 서울 3분기, 올 지금 3분기 봤을 때 서울 직장인들의 뭐 또 사업소득 뭐 이런 분들의 중위소득 이런 걸 보면 약 한 520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한 달에 520만 원 버는 분들이 지금 구입 가능한 가격이 얼마냐면 약 한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4억 6천도 우리가 따져보면은요. 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연봉 한 6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내가 2천만 원씩 모아서 10년을 모으면 2억이에요. 자, 그러면 4억 6천인 경우에도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 정말 저축만 해서 산다라고 하면 지금 뭐 월 500만 원 받아도 거의 23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에 4억 이하 아파트가 있나요? 없어요. 네.
6억 이하 아파트 없습니다. 거의.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하위 10%. 서울 아파트 중에서 지금 139만 원, 거의 한 1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지금 이 금액대가 그래도 지금 걸려있는 게 약 한 14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10.4%. 내가 소득은 거의 상위 쪽에, 중상위 쪽에 있는데 살 수 있는 집은 하위 10%도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잠재력 지수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구입 능력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그래도 20.4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20%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해 많은 규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제주 빼고 전국의 매매 전세가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올 전국 아파트 매매가 5.85%가 올랐는데 작년에는 1.9% 하락했었거든요. 자, 수도권 작년에 0.72%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6.75%가 올랐습니다. 자, 전세난 여전히 극심한데요. 자, 지금 뭐 작년에 뭐 안정 하락이었죠. 자, 전국 6% 올랐고 수도권 7% 올랐고 지방이 또 6%가 올랐습니다. 수많은 규제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연말 쪽으로 갈수록 부동산 매수 심리 또 그 부동산 시장의 뭐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